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소장이라고요. 오늘 우리 부퍼터님하고 같이 케마스 19기 첫 번째 지역이죠. 대구 주요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는 네. 진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거든요. 부산만큼인가요? 엄청나죠.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대도시 위주, 특히 광역시 위주 중에서는 가장 눌림 현상이 많은 곳이 아마 대구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도시적인 전체적인 리빌딩을 통해 가지고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이제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네.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은 누구나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저희 케마스에서도 사실 이 대구가 한 세 번째 정도 다루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임장 강의, 뭐 여러 가지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다녔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대구 주요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대구에서 가장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죠. 범어동에 있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아, 이게 아파트에서 보이는 아파트에서 뷰인가요? 보이는 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서방향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두류공원이거든요. 네. 두류공원 맞을 거예요. 여기 우리 83타워 있는데. 이월드. 이월드 이월드 있는데. 83타워. 네, 83타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 랜드마크 아파트는 초고층이잖아요. 네. 이렇게 조망이 잘 보여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밑에 아파트들을 깔고 사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달구벌대로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그렇지 확실히 실제 보는 조망은 네. 더 좋을 거예요. 네, 원래 사진에 담기는 것보다 눈에 담기는 모습이 더 예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들은 이런 좋은 풍경을 좀 가지고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우리 얘기가 분양권이거든요. 네. 자, 분양권이면 분양권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점 먼저 얘기해 보면, 일단 분양권이 내가 당첨이 되든 아니면 뭐 전매를 하든 네. 투자금 자체가 계약금 10% 국한돼 있어요. 언제까지? 10%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되지 않고 네. 전매를 한다. 네.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정의 프리미엄까지 플러스 알파.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계약금 10%면 5천만 원. 거기다가 프리미엄이 있다면 네. 그 프리미엄까지 합친 게 이제 투자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가장 큰 특징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네. 그리고 투자 기간이 내가 분양을 하고 나면 보통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3년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투자 기간이 내가 계약금 10% 소액 플러스 알파 요 소액을 가지고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다. 아, 그렇죠. 네, 요즘 대세가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는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경쟁력도 있는 이 신축 아파트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네.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분양권의 특징 중에서 꼭 한번 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단점은 세금입니다. 분양권에서 분양권으로 팔게 되면 네. 세금이 단기세율로 적용이 돼요. 현재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양권으로 전매 시 1년 이내에 전매한다? 77%. 77%. 장난 아니죠. 그러면 피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네. 그럼 세금이 770만 원. 그렇죠. 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부와 공동 투자가 아니고, 네. 이거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그냥 강제 떼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는 50%였다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반반이기 때문에 네. 뭐 정부랑 공동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네. 지금은 77%입니다. 그리고 등기 시까지 네. 2년이 아니고요. 등기 시까지, 등기 전까지 무조건 판다면 66%입니다. 66%. 네, 그래서 분양권의 단기 세율은 너무 높다. 그래도 센 것 같습니다. 엄청 세요. 엄청 세요.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네가 피가 아무리 높아도, 네가 아무리 높게 팔아도 세금으로 다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등기를 칠 때 네. 우리가 보통 분양권 상태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등기를 칠 때 큰 목돈이 들어가요.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요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 때 네. 매매와 임대가 사실 동시적 다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뭐 분양권 아파트를 사더라도 딱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대를 놓으실 분들, 또 팔 분들,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있는데, 네.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등기 칠 때는 큰 목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분양가에서
거의 뭐 70%, 6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10%를 제어한 20% 혹은 네. 30%까지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목돈이 들어간다. 우리가 아까 계약금 10% 정도의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 등기 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입주 때 동시다발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임대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적으로 약간 그 시기에 눌림 현상도 있다. 그리고 주택수입도 포함이 되죠. 21년 1월 이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살 때 혹은 이제 내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네. 이럴 때 세금적인 부분 같이 이렇게 또 단점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양권을 내가 좀 공부해 보겠다, 분양권을 내가 좀 사보겠다, 관심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네. 완전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곳이 대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구에는 지역은 몇 개가 있습니까? 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8개. 7개 구와 하나의 군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적으로 봤을 때 수성구, 중구가 가장 압도적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X축이죠. 네. 이게 매매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매가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럼 지금 수성구와 중구가 매매가는 굉장히 높다. 압도적이죠. 이게 너무 차이 나잖아요.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지금 평균이 대구가 네.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평균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나머지 빼고 뭐 수성구 중구는 지금 1,400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1,443만 원, 1,407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면 이제 서구가 그다음 높고 남구, 동구, 달서구, 북구, 달성군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보는 게 지역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보면 그 지역의 입지.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보는 게 그 입지의 상품적 가치. 상품. 그다음에 그 네 번째로 보는 게 그 상품 가치의 가격. 가치 대비 가격. 이런 걸 보거든요. 이 4단계를 보는데 제가 왜 지역별로 먼저 언급을 드렸냐면 지금 대구에서는 네.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야? 내가 좋은 아파트 어디야? 좋은 부동산 어디야? 하면 중구와 수성구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그냥 여기를 사시는 게 이제 답이 나오죠. 현명한 너무 선택이겠네요. 격차가 거의 40%, 50% 이렇게 2배 차이 나거든요. 그럼 좋은 데가 좋다. 자, 근데 이게 중구가 네. 처음부터 이렇게 수성구랑 같이 좀 쌍두마차로 이렇게 있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1년 단위로 지금 25년 2월이잖아요. 네. 2월 26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 전에 보면 24년 그리고 그 1년 전에 23년 2월 보면 2년 전으로 가보면 여기 동구가 한 1200대에 와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얘네들이랑 비슷했어요. 평균이랑 거의 중구가 거의 평균에 이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수성구가 1등이었는데 중구가 지금 이렇게 따라왔어요. 2년 전부터. 그리고 1년 전에는 거의 근접했죠. 맞죠. 네. 지금은 보세요. 25년 2월에는 그 수성구와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같거나 비슷하네요. 맞죠. 저희. 네, 이게 왜 이러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발전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딱 하나 꼽아냈으면 동구에서, 중구에서. 중구를 픽했으면 진짜 평균적인 가격만 해도 2년 대비 2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평균가가. 그러면 실제 개별 단지로는 더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지역적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그 안에서 놀아요.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겠다. 북구 같은 것들도 이렇게 조금 떨어졌고 달서구도 조금 2년 전 대비 조금 떨어졌고 그죠? 이제 그런 거만 보면 지역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표 하나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수성구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었어. 일단은 원래부터 네. 대장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수성구는. 그래서 압도적으로 대장이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대구는 중구가 수성구와 버금가는 지역으로 돌아왔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가 대구 강의와 대구 임장과 대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커뮤니티 소통할 때 중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대구의 수성구의 그때 매력적인 가격도 있고 뭐 재건축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뭐 얘기가 많았는데 네. 저는 처음 대구를 접할 때부터 중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뭐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인구 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 중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중구가 앞으로 신축 물량 입주가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네. 그 지역 자체의 리빌딩 새로운 몹스로 변화되는 게 와 이게 압도적이겠다. 저는 그게 몇 년 전부터 제가 뭐 대구를 본 지가 뭐 거의 한 5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시작한 지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 토지 건물 할 때도 저번 기수 때 대구도 갔다 왔잖아요. 대구 임장 갔다 오시고. 네.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중구가 이렇게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많이 변할 거다. 이런 걸 보고 싶고